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21강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까지도 우리가 조합 관련되는 내용이 됐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수계약으로서 조합 관련되는 문제를 아주 종합적으로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1번인데요. 변시 6회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꼼꼼하게 한번 풀물을 해서 여러분들은 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익명조합하고 합자조합, 민법적 조합을 비교해 볼 수 있죠. 자, 주택 신축 분양 사업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약정을 했다. 이하에서 각 사례는 독립적이고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약정이 없다. 전제를 깔아줬고, X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 분양 사업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1천만 원의 외상으로 구매했다. 그러면서 각 사안을 주고 있는데 이 각 사안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 사안이 무슨 조합이냐를 우리가 판단 한번 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갑은 한번 가볼게요. X, 갑, 을은 각각 1억 원을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이건 조합이죠. 하여튼 동업은 조합입니다. 조합인데 에, 상황에 따라서 익명조합이 될 수 있고 합자조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민법상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영하고 X를 업무 집행자로 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입니다. 근데 이때 X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 분양 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 대금 1천만 원의 외상으로 구매했다. 이건 무슨 조합이죠? 민법상 조합이 맞네요. 틀림없네요. 이럴 때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PK 산업계약을 해서 X가 1억 출자. 근데 업무 집행자로 정해졌고 갑을이 1억씩 출자를 해서 이 업무 집행자가 조합 업무 집행자가 C로부터 건축 자재 구매 1천만 원 외상으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민법상 조합이라면 가의 경우 갑은 위 건축 자재 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갑은 그렇죠. 민법상 조합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죠? 조합은, 갑은요. 민법상 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합 채무는 전 조합원에 합의적으로 기속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합 재산으로 변제되지만 조합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각 조합원에게 손실 분담 비율에 따라서 직접 또 청구할 수 있는 게 민법의 조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 조합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번 사례를 한번 가볼까요? X는 출자를 하지 않고 A와 B가 각각 1억 원을 출자했다. X는 출자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A와 B가 각각 출자했다. 뭔가 느낌이 나오네요. 근데 X가 단독으로 X의 성명만에 들어간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한다. 이거는 뭐죠? 바로 익명조합 나오네요. X는 영업자네요. 자기는 출자를 하지 않고 AB로부터 출자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영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의 25%씩을 A와 B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보세요. 영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을 주겠다 했으니까 이건 틀림없는 익명조합이 맞네요. 알겠죠? 그래서 X는 C 주기로부터 약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 분양 사업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대금 1천만 원 외상으로 구매했다. 그죠? 그림은 이렇습니다. 갑 1억 출자, 을 1억 출자하고 X는 출자 없이 영업자로서 이렇게 운영만 하는 것이죠. 25% 이익 분배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영업자로서의 X가 건축 자재를 구매를 한 사안입니다. 자, 그럼 익명조합이라는 거 머리에 넣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경우 A와 B가 출자한 출자금 2억 원은 누구 것이죠? 영업자 것이라고 한다 했죠? 우리 법조문은 영업자 것으로 봅니다. 설령 다른 데 쓴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영업자의 죄로 본다. 됐고, 나의 경우 A는 위 건축 자재 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그렇죠. A는 책임이 없어요. 익명조합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죠. 제3자와 관계에서 그 익명조합원 A와 B는 영업자 X의 행위에 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책임도 안 져요.
단지 명의대여를 했을 때에 책임진다는 것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었죠. 그죠? 예, 그렇게 느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답원 가보시면 X와 Y, G는 각각 1억 원을 상호 출자했다. 좋습니다. 공동영업을 사업을 경영하고 Y와 G는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출자 가액 한도에서 각각 유한 책임진다. 아, X, Y, G인데 YG는 유한 책임을 지네요. X는 업무 집행 조합원으로서 조합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을 지었다. 무한 책임을 지네요. 아, 이제 나왔네요. X는 무한 책임사 조합원, YG는 유한 책임 조합원이네요. 이러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합자 조합이 되는 거죠. 합자 조합.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합자 조합을 설립했다. 아예 합자 조합 나왔네요. X는 뭐 이 약정에 따라서 주택의 신축 분양 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대금 1천만 원 이상으로 구매했다.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X 1억 출자 무한책임 조합원, YG 유한책임 조합원. 그렇죠? 그리고 C 주식회사로부터 건축 자재를 구매를 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합자 조합으로서. 그죠? 자, 그림으로 질문 나왔습니다. 자, 다의 경우 Y가 출자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니까 유한책임 조합원이네요. 전혀 출자를 하지 않았어요. 라는 때는 Y는 위 건축 자재 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아니에요. 합자 조합원은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자기가 출자해야 될 금액을 출자하지 않았을 때도 책임집니다. 유한책임 조합 YG는요.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 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조합 채무를 직접 변제하도록 돼 있죠. 이게 바로 직접 책임이에요. 알겠죠? 직접 책임. 유한 책임 조합원이지만 직접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Y가 아직 출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건축자재 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 다의 경우 X는 YG의 동의가 없으면 X는 지금 업무 집행 조합원이잖아요.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불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경업금지네요. 그죠? 경업금지 있습니다. 업무 집행 조합원은 그 조합과 기업인 조합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 의무가 나타납니다. 합작해서 똑같습니다. 알겠죠? 경업금지 의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따시면서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YG가 사원이기 때문에 YG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다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X에게는 경업금지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고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죠.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좀 끝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특수계약에서 조합 다 끝났습니다. 특수계약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익명조합, 합자조합,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제되는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이 정도 잘 아시고 있으면 됩니다. 좀 정리 좀 더 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